2014년 시베리아 평원에서 깊이 50m에 달하는 거대한 구덩이가 폭발하듯 생겨났다. 거의 동시에 알래스카의 주택들이 이유 없이 기울기 시작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서로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빠르게 깨어나고 있는 하나의 고대 메커니즘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평원에 나타난 이 거대한 구덩이는 완벽한 원통형을 이루고 있었다. 구덩이 벽면의 검은 암석층은 놀라울 만큼 매끄럽고 정연했다. 외부 충돌이 일하기보다는 내부에서 솟구친 힘에 의해 정밀하게 뚫린 듯했다. 과학자들이 도착했을 때 구덩이 바닥에는 이미 깊은 물이 가득 차 있었다. 초기 측정 결과 직경은 25m를 넘고 깊이는 최소 50m에 달했다. 운석 충돌이라는 가설은 곧바로 부정되었다. 위성 이미지 비교 결과 이 거대한 구덩이는 2013년 말 불과 2달 만에 형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에는 외부 충돌의 흔적이 전혀 없었다. 지구 빈결권 연구소의 수석 과학자 마리아나 라이프만은 충격적인 결론을 내놓았다. 이것은 지층 아래에서 발생한 격렬한 폭발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야말 반도에서 이와 유사한 구덩이들이 잇따라 발견되었다. 한편 알래스카 북부에서는 주택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기울어지거나 붕괴되기 시작했다.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기이한 현상들이 발생한 장소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모두 북극권 안에 위치해 있었다. 불길한 징조가 이 얼어붙은 땅을 뒤덮고 있었다. 북극은 넓은 의미에서 북위 66도 34분, 이북의 광대한 지역을 의미한다. 아이슬란드, 덴마크, 캐나다, 미국을 포함해 러시아 등 8개국의 육지와 영해가 여기에 속한다. 이 지역의 기후는 겨울의 극단적인 혹한으로 특징지어진다. 평균 기온은 섭씨 영하 40도까지 떨어진다. 기록된 최저 기온은 무려 영하 68도에 달한다. 이곳은 강수량이 적고 강풍이 지면에 눈을 날려 마치 폭설이 내리는 듯한 착시를 자주 만들어낸다. 극야와 백야가 시간의 흐름을 지배하며 지구에서 가장 독특한 생태계 중 하나를 형성했다. 이처럼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생명은 살아남는 길을 찾아냈다. 그 대표적인 존재가 바로 사양소다. 사양소는 빙하기를 견뎌내고 오늘날까지 살아남은 고대 생물이다. 그들은 지구에서 60만 년 이상 생존해왔다. 외형은 거칠지만 북극권에서 가장 큰 초식동물이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선사시대 인류로부터 멀리 떨어진 무빙설 지역을 피난처로 삼아 끝내 살아남을 수 있었다. 에너지 효율이 극히 높아 하루 섭식량은 같은 체급의 소의 6분의 1에 불과하다. 변온에 가까운 특성을 지닌 포유류로서 사양소는 하지를 몸통과 분리해 천을 조절한다. 하지의 온도를 더 낮게 유지함으로써 열 손실을 크게 줄인. 사양소의 헤모글로빈은 온도 변화에 대한 민감성이 매우 낮아 인간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 덕분에 극한의 추위 속에서도 차가운 조직에 산소를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반면 인류가 이 지역을 정복한 시기는 훨씬 뒤의 일이다. 북극해는 세계 5대 대양 가운데 가장 작고 가장 얕으며 염도가 가장 낮은 바다다. 이 해안선은 한때 넘을 수 없는 장벽이었다. 19세기 산업혁명 이후에 이르러서야 유럽 각국은 북쪽으로의 탐험을 시작했다. 그 중에서도 소련의 의지는 가장 확고했다. 1957년부터 소련은 여러 척의 핵 추진 쇄빙선을 건조하기 시작했고 그 목적은 북해 항로의 개척이었다. 원자로로 구동되는 이 거대한 괴물은 거의 무한에 가까운 항속 능력과 강력한 쇄빙 성능을 갖추고 있었다. 1977년 소련의 핵 추진 쇄빙선 북극호는 세계 최초로 북극점에 도달한 수상함이 되었다. 한편 얼음 아래에서는 또 다른 경쟁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냉전시대 소련의 인공위성 발사 성공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선샤인 작전을 개시했다. 목표는 미국 최초의 핵추진 잠수함 노틸러스호를 북극점을 통과하는 수중 항해에 성공시키는 것이었다. 1957년의 첫 시도는 얼음층이 지나치게 두꺼워 실패로 끝났다. 1958년 그들은 다시 도전에 나섰다. 베링 해협에서 해수면 아래로 뻗어 있는 높이 60피트의 거대한 얼음 능선이 잠수함과 해저 사이에 거의 모든 공간을 막아섰다. 자기 나침반과 차이로 나침반은 극점에 가까워질수록 차례로 기능을 상실했다. 그러나 결국 노틸러스호는 첨단 관성항법 시스템에 의존해 4일간의 잠항 끝에 북극점 도달에 성공했다. 이 항해는 미군에 의해 하나의 기술적 시위로 받아들여졌다. 그들은 소리 없이 세계 어느 곳이든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했다. 그러나 인류가 기술을 자랑하기 훨씬 이전부터 한 생물은 이미 수십만 년 동안 북극해 아래를 누비고 있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북극의 진정한 수중 지배자 보헤드 고래다. 몸길이는 최대 20m, 무게는 80톤에 달하며 거대한 삼각형 형태의 두개골이 몸길이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이 강력한 활 같은 머리는 두께 60cm의 해빙을 깨뜨려 수면 위로 올라와 호흡하는 데 사용된다. 보헤드 고래는 지구상에서 알려진 가장 장수하는 포유류이기도 하다. 2007년 사람들은 길이 15m에 달하는 수컷 한 마리의 몸에서 피부 깊숙이 박힌 폭발식 작살촉을 발견했다. 놀라운 것은 이 작살촉의 제작 연도가
1979년에서 1985년 사이라는 점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과학자들은 추정했다. 이 고래의 나이는 최소 125세에서 130세 사이라는 것이다. 이후 진행된 유전자 분석은 보우헤드 고래의 자연 수명을 무려 268년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북극의 장수 기록 보유자는 하나뿐이 아니다. 그린란드 상거의 수명은 250년에서 500년에 이르며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장수하는 척추 동물이다. 이 상어는 청소동물이자 동시에 최상위 포식자다. 이 속에서 북극곰의 잔해가 발견된 적도 있다. 또한 2006년에 발견된 밍이밍이라는 이름의 북극대합은 두 차례의 측정 끝에 나이가 무려 557세임이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왜 북극의 동물들은 이렇게 오래 사는 것일까? 전통적인 생존 속도 이론은 낮은 온도가 신진대사를 늦춰 그 결과 수명이 연장된다고 설명한다. 반면 최근의 연구는 유전적 메커니즘에 주목한다. 전이 분자, 연쇄 반응을 촉발해 생물체 내 특정 장수 유전자를 직접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어느 쪽이든 그 핵심에는 북극의 극저온 환경이 있다. 하지만 이 환경은 지금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미국 국립 눈오름 데이터 센터의 위성 자료에 따르면 북극해 해빙 면적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2012년에는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모델 예측에 따르면 북극은 이르면 2035년 여름 완전히 얼음이 사라진 북극해를 맞이할 수 있다. 지구온난화. 지구온난화는 영구 동토의 해빙이라는 고대의 메커니즘을 깨우고 있습니다. 북방구 육지의 약 15%는 영구 동토층으로 덮여 있으며 그 면적은 무려 180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이 동토층에는 약 1조 4천억 톤의 순수 탄소 유기물이 저장돼 있고 이는 대기 중 탄소 총량의 거의 2배에 해당합니다. 동토가 녹으면 한때 단단하던 땅은 질퍽한 진흙으로 변하고 집안 지지력을 잃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알래스카에서 집들이 기울고 무너지는 이유입니다. 반면 시베리아의 거대한 구덩이는 훨씬 더 위험한 연쇄 반응의 결과입니다. 동토층이 해빙되면 수만 년 동안 갇혀있던 고대 생물의 잔해가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막대한 양의 이산화탄소와 메탄이 방출됩니다. 메탄은 천연가스의 주성분으로 온실 효과는 이산화탄소의 수배에 달하며 극도로 인화성이 강합니다. 이렇게 동토 깊은 곳에서 새어나온 고대의 메탄가스가 공기와 섞이고 그 순간 번개가 스치기만 해도 지하에 묻혀있던 거대한 폭탄을 폭발시키기에 충분합니다. 그 결과 땅에는 끝을 알 수 없는 거대한 구멍이 생깁니다. 북극의 해빙은 고대 병원체를 방출할 위험뿐 아니라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일이기도 합니다. 추산에 따르면 북극 지역에는 약 900억 배럴의 석유와 전 세계 미발견 천연가스의 살가 매장돼 있습니다. 빙하가 물러나면서 이 잠들어 있던 자원들이 손에 닿는 곳으로 드러납니다. 한때 생명체조차 접근할 수 없던 금지 구역은 이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새로운 국제적 전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경고음은 이미 울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